안녕하세요. 신규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신구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정치권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오늘 일단은 다시 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네, 대통령하고 한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어, 회동한 거. 이게 제일 메인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어, 진짜 지금 저는 비대위원장이 이거 비대위 출범할 때부터 항상 제 기대가 100이다 그러면은 120, 150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딱 예,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드라마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이게 해피엔딩이 되려면 중간에 갈등이 있어야 되잖아, 항상. 그 시작과 중간에 고비와 그리고 이렇게 봉합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드라마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 김경률 씨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 그게 음, 적절한 자극을 줬다. 그래서 아하,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번 예, 예,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히려 음, 더 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갈등적 음, 요소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음, 이제 어쨌든 지금 또 너무 좋은 게 오늘 여론조사가 또 되게 또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요. 보면 이 예, 추세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다 이렇게 아침 뉴스부터 계속 이렇게 지지율 그래프가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한 달 동안에 상승하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위상도 한 달 만에 좀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네, 윤석열 아바타라는 공격 프레임에 시달렸었는데 이제 음, 언론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말은 한다. 네, 국민의 의견을 음, 전한다. 그러면서도 또 예의 바르게 윤석열 대통령을 잘 예우한다. 그리고 또 음, 두 분이 이제 봉합을 하면서 윤 대통령께서 먼저 또 큰형님 리더십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보도가 어떻게 예, 나오고 있냐면 윤 음,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초대하셔가지고 이제 부르는 거죠. 먼저 큰 어른의 그 큰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네, 그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반대로 모양새가 됐다 그러면 더 안 좋았어요. 뭐 예를 음, 들면은 대통령께서 막 경로를 하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막 겁을 먹어가지고 어머 나 찍힌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가가지고 용산에 가서 막 딸랑딸랑 아부하는 모습을 비춰졌으면은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았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운더리 안에 한 비대위원장이 갇히는 그림이 되면 망하는 거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넉넉하게 이제 리더십으로 큰형님 리더십으로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좋고 음, 그다음에 한 비대위원장의 위상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거를 이제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은 두 가지를 지금 얻은 거예요. 지지율이라는 고속 엔진, 예, 성능 좋은 음, 엔진을 이게 딱 이 자기가 이렇게 부착을 하고 네, 이제 또 하나의 무기는 뭐냐면 이 실은 게 컨텐츠 이 차에 실은 것도 빵빵한 거예요. 이 음, 대통령 보유한 정부 여당 예, 예, 그거에다가 이제 고속 자기의 이 지지율이라는 고속 모터를 달고 중원으로 싹 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근데 반면에 이재명은 자기 방탄을 위해서 개딸만 지금 부여잡으면서 더 리트리트하고 있죠. 지금 이재명이 뭐 호남 간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나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해서 딱 서포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 나오는 게 뭡니까? 수도권 먼저 움직이잖아요. 뭐 네, 그렇죠. 한강벨트 해가지고 임종석 막 운동권 40년 그 특권 막 공격을 하고 또 경제 전문가들 뭐 김경률도 회계사고 그다음에 뭐 윤희숙 씨도 어쨌든 뭐 연구원 출신이고 그러니까 조금 운동권하고 차별화되는 우리는 민생 경제 이쪽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또 이렇게 한강벨트에다가도 포진을 하고 지금 이제 예, 구로 같은 험지에도 지금 막 나가겠다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호준석 예, 앵커라던가 젊은 사람 그리고 예, 이번에 또 태영호 씨도 저는 태영호 의원이 저번 국회 초선 의원들 중에 가장 퍼포먼스 좋으신 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선거 감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음, 지지층들한테 자기 어필도 잘하시고. 음,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들이 되게 답답한 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그런 예, 국회의원들이 많으신데 이분은 굉장한 존재감을 많이 남기셔가지고 평이 되게 좋았었어요. 처음에 네, 선거전 하실 때도.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또 윤건영하고 어쨌든 되게 컨셉을 가지고 맞서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던 네, 방역이 되게 약하다, 존재감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강남에 그거 기득권 버리시고
험지로 갔다는 것 자체로 되게 힘이 되는 거고, 또 인지도나 그런 것도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윤건영이 그 막 김여정이랑 그거 뭐지? 사진 막 해가지고 정말 되게 종북적인 그런 캠페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음, 그 평화쇼 할 적에. 그러니까 그런 네네. 거랑 컨셉도 되게 좀 차별화되면서 특히 이제 구로울 같은 경우는 거기가 그 신도림 그쪽이 영등포랑 되게 가까우면서 여의도나 그쪽에서 좀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그 아파트촌이랑 이런 그 오피스텔 단지도 많이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예전에 호남 사람들이 좀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가 이제 좀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또 오시는 데거든요. 거기 예, 아파트촌이. 그리고 예, 좀 부동산 예, 값도 올라가지고 예. 좀 해볼 만한 상황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거는 이재명은 나 광주 가서 빨리 이낙연이랑 싸울래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도권 공약을 얘기하고 있다는 면에서 다르고 음, 여러 면에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뭐 다 5.18도 다 갔고 광주 다 이미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할 때 처음에 정치 왔을 때도 항상 이제 호남을 맨 먼저 챙기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게 굉장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전략인 것이죠. 네네. 선거만 의식한 게 아니고. 그런데 네네. 지금 이재명이는 몰려서 쫓겨 내려가는 거거든요. 광주 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광주행의 그 결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런 사원에서 그러니까 이 포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네. 이재명이는 지가 지 목숨 방탄 치려고 지금 광주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광주 지금 민심을 흐름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광주에서 이재명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 광주에서도 네네. 지금 이재명이 안 찍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 지금 이제 영입했던 박은식 내과 의사 이분도 내가 광주 죽어도 내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낙연 쪽으로부터 밀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권의 2030 세대한테도 밀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네. 광주에서 이재명이가 협공을 당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음. 요러다 보면 이제 방탄이 이제 호남소 무너지면 죽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방어 차원에서 는 것이고 우리는 적극적이고 포용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점이 다른데 방어적인 걸로 보이는 거랑 공세적인 걸로 보이는 게 되게 다른 거죠. 방어 대 공세.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호남 광주는 어느 정도 그 여론의 접점을 지금 우리는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호남 쪽에서 우리 이제 국민이 당연히 여당은 보수당은 호남에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쪽으로 이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쪽으로 가는 호남 쪽의 지지를 갖다가 차단하는 이제 부담이 있고 그게 이제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수도권에까지 네네네.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지금 말씀드린 이제 전문가 개념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수도권에도 호남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해 의무도 네네. 있고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제일 큰 과제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경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투입하는데 요게 유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예 아, 어떻게 저는, 생각하시는지 좀 네, 이게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선거 국면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남이나 호남의 그 공천을 가지고 그 자기들의 기득권 싸움하는 게 비춰지면 정말 안 좋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이제 보여진다라는 것 자체가 좀 개혁처럼 보여지는 거죠. 중도층들한테는. 그리고 뭔가 예.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되게 음, 중요한 게, 이번에 이준석이 또, 그, 이준석은 이제, 그, 이재명은 개딸한테 지금 막 읍수하고 있다면은, 이준석은 음. 준딸, 준딸 준다. 붙잡으려고 지금 또 뭐, 이상한 공약들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갈라치기 이어서 이번엔 또 뭐, 여자들은 군대가 된다, 또 그걸 그렇죠. 들고. 아니, 그러니까, 뻔해요. 이준석이 하는 공약이라는 게 뻔해요. 갈라치기, 또 세대 성별 이거밖에 없어요. 그 이대남 준딸한테 이제 소구하는. 이제 음,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의 움직임에서 제가 좀 많이 본 게 뭐냐면, 그 강서울을 갔어요, 이준석이가. 근데 예, 저는 그거에서 딱 영감이 들었는데, 지금 그 유승민 씨가 그 자기는 공천 신청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씨는 어쨌든 이준석과 다르게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뭔가 판도 좀 크게 보고 예전처럼 이렇게 정치적 거래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뭔가 자기 세력도 좀 챙기고.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유승민 씨는 대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일보 후퇴? 약간 하면서 때를 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마 총선에서 수도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음, 음. 공천을 안 하겠다고 한 거는 지금 비대위 쪽에 당 쪽에 이제 공을 넘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유승민 씨에 대해서 이제 보수층 내부의 여론이 좀 안 좋잖아요. 그 배신자 프레임을 아직도 못 걷어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게 약간 원희룡 장관이 그 계약 나가서 그 한 번 승부를 보는 것처럼 유승민 씨한테도 수도권 험지에 나가는 게 저는 그분한테도 어떤 승부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배신자 프레임 좀 완화시키면서 이번에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보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험지 나가서 싸우겠다. 기득권 내려놓고 그런 걸 한번 보여주면 이좀 굉장히 응어리졌던 그 음, 탄핵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지지층들한테도 마음을 좀 누그러줄 수 있는 그런 한 기회가 되고 일단 국민의힘 당의 입장에서 봤어도 굉장히 좋은 선택인 거죠. 만약에 험지에 나간다고 하면.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서울 때 용산의 공천으로 그 선거를 그르쳤다라는 비난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음. 제가 만약에 공천권을 하는 공관위원장이다 그러면 유승민 씨를 저는 강서울에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그래요? 이준석 씨가 계속 강서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반윤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승민 이준석이 유승민 자기 당에 오라고 막 읍소했잖아요. 제발 와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딱 그 유승민 씨가 나 신당은 갈 생각 전혀 없는데 나는 국민의힘에 헌신할 거야 하고서 딱 강서울 가와요. 그러면 완전히 이준석은 정말 뭐 되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강서을이라는 저번에 이제 그 친윤공천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았던 거기서 이제 유승민 씨를 이렇게 걷어주는 느낌이 되면은 아 이제 이 당이 좀 더 포용적이다. 저쪽 당은 개딸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좀 생각이 달랐던 사람도 포용을 하면서 또 험지에 나가서 이렇게 맞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때는 사이가 안 좋았어도 우리 으쌰으쌰 해서 같이 한번 음. 저쪽을 맞서보자. 그런 스토리텔링이 또 되거든요. 그리고 예, 뭐 예. 유승민 씨한테도 사실은 그 남는 장사예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 강서울은 호남세가 너무 강하고 저번 잠깐요. 대선에서도 잠깐. 네, 죄송한데 말씀 도중에 강서은은 김성태 의원이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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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을은 네, 네. 강서가 세 개예요. 갑을 병. 아, 네, 네, 네. 이 갑을 세 개인데 병인데 하나 또 합친다고 뭐 지금 그랬던 것 같은데. 강서병이 전에 강서병에서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김진선이가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김태환한테 밀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서의 경우는 이제 지역구가 세 개인데 네, 네, 하나는 이제 구상찬 전 의원이 이제 강서가 뛰고 있고 강서을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엊그제 예비 후보로 한 번 뛰고 있어요. 네, 그 네. 이제 누구죠? 예, 진병준인가? 진성준이. 진성준이하고 강서을 지역이고 만약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강서에는 이제 병으로 뛰어야 되겠죠. 병. 강서병, 예. 예, 거기가 아마 그쪽 강서병이 최고 또 한정희 씨. 악지예요. 예, 강서병이 한정에 있는 데가 한정희 씨가 강서병. 강서병, 네, 예, 네. 예, 거기서 강서병. 뛰어야죠. 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유승민이가. 제 생각에는 어쨌든 좀 험지에 유승민 씨가 나가면 서로 좋은 거고 유승민 개인의 입장에서도 약간 그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하고 맞선다 이런 것처럼 명분도 되면서 음, 지지층한테 되게 어필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어쨌든 뭐 이런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생산적인 그런 경쟁, 예? 좀 긍정적이고 이런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라서 일단 음, 저는 유승민 의원의 그 험지 카드, 예, 그런 예,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준석 신당 쪽으로 나가는 것도 막으면서, 예, 그 이탈도 많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막죠. 많이 둘이 맞죠. 겹치니까 예, 예, 둘이 이준석이하고. 겹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마당에는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잘 이거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식으로 쏙 카드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입지도 많이 음, 넓어졌고, 뭐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자기는 당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빚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죠. 또 음. 오늘 저 대표님 그거 뉴스 보셨어요? 오늘 막 그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셨어요? 그 얘기. 제가 방송에서 다 얘기했어요. 제가 앞으로 다 남은 알겠. 70일도 더 잘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예,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게 되게 음.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런 게 조금 로맨틱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제 겸손 모드로. 예. 그게 저는 이제 겸손적으로 그런 하는 이제 것도 멋있는데 젠더 네. 시각에서 한번 보고 저는 이제 그는 아무래도 우리
심 교수님은 여성이니까 그렇게 이제 그쵸, 예. 여성 저는, 친화적인. 근데 저는 예. 이제 겸손 모드 그죠. 그렇게 어르신들은 이제 봤어요. 겸손하게 예, 느끼시는데, 오히려 예.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아, 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였었잖아요. 자꾸 이제 음, 기자들이 이간질성 프레임으로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뭐 고부 간의 갈등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요새는 뭐 처가와의 갈등 그런 거 많은데 아 네, 이제 그 남자분들이 중간에서 힘들다고 막 그러잖아요. 자꾸 와이프는 나름대로 돈 벌고 뭐요 집안일도 하고 힘든데 예? 그거가 그런데 왜 나 저기 뭐야 또 시부모님들은 막 섭섭해하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아들 뺏겼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남자들 이쪽에도 곤란하고 저쪽에도 곤란한데 딱 그냥 어르신들한테는 아 제가 그만큼 더 잘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음, 든든해요. 그리고 여자 그렇죠. 입장에서도 내가 더 잘할게. 너가 섭섭한 거 내가 더 잘할게. 이런 거잖아요. 아, 그래서 아하, 약간 저는 그런 느낌으로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왜 예, 좋은 가정은 뭐, 예, 그 남자 하기 나름이다 그런 얘기처럼 지금 한동훈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지금 우리 저기 여권의 지지층들도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아니 막 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일부 섭섭하신 게 있잖아요. 막 아니 예, 지금까지 다 싸우고 했던 게 누구인데 그리고 지금 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도 10분 이해하는 게 사실 그 이준석 같은 사람 다 이렇게 치워놓고 하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 음, 그러니까 음, 다 이렇게 해줬는데 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기에 한동훈도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좀 섭섭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는 지금 오늘 또 막 그 언론에서 이간질을 부추기던데 그 음, 한국일보에서 또 뭐 한동훈 팬덤에서는 또 저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낮아가지고 손해 본다 비대위원장이 또 그러면서 아니 왜 지금 한 비대위원장만 인기가 높고 지지율 높은데 그거는 왜 당에는 뭐가 이득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또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분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한 이렇게 딱 처신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아 내가 더 잘할게 이쪽에도 내가 더 이쪽에도 잘할게 이런 게 저는 또 그 제가 여성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음, 굉장히 그 중년 여성층한테 어필하는 점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예. 정말 점수를 따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아주 뭐 좋은 새로운 뉴 포인트 같아요. 저도 뭐 네네.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여성 친화적인 그런 작전의 구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아주 폭탄 발언을 했어요. 이재명이 네네. 완전히 저러다가 망한다. 예. 네. 그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명이를 만났을 적에도 그 연동형으로 가야지 그 네네. 과거 병립형으로 가면 망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재명이가 김부겸 총리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네. 아주 작심하고 했는데 요 발언의 이제 파장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게 네. 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한 7, 80명 다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전망도 있고 그러던데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석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다 시간은 어쨌든 한해 편이다.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다라고 지금 다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공천 관련해서의 잡음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네, 솔직히 지금 보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쪽은 이준석이 나갔고 저쪽은 이낙연 쪽이 나갔잖아요. 근데 어느 예, 쪽이 더 시간 갈수록 데미지가 크냐? 결국에는 총선이 이 조직력 음, 싸움인데다가 예, 그리고 그렇죠. 세력 싸움인데다가 이 지지율, 언론에 나오는 지지율은 좀 거품 같은 거거든요. 제3당은. 어차피 또 나중에 막상 선거에 다가오면은 음, 싹 사라지는 그런 거품 같은 지지율이어가지고 특히나 이준석 음, 신당에 대한 지지는 더 그렇죠. 약간 좀 음, 총선에서 투표율 낮은 젊은 층이라든지 뭐 화이트 칼라 쪽이 많으니까 음, 그래서 이게 지금 김부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음, 이재명 체제는 붕괴될 거다라는 그런 자기만의 예측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음. 김부겸 씨도 그렇고 정세균 씨도 그렇고 이재명 쪽을 확 손을 들어주질 않잖아요. 거기다가 뭐 네, 그렇죠. 거기다 또 그런 썰까지 돌았었거든요. 그 이해찬이 김부겸이랑 뭐 손을 잡았다. 뭐 그런 또 뭐 그런 루머가 돌아가지고 또 그 저 친명에서 또 찐명들이 음, 신원식인가? 그 사람까지 나가라고 지금 또 저격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명 씨가 실질적인 당의 대주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재명도 지금 계속 연명하는 게 김어준한테 굽히고 그다음에 이해찬한테 굽히고 사실 뭐 그 지분이 많은 그 세력한테 계속 운동권 세력한테 굽히면서 지금까지 연명을 겨우겨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이재명도 선택의 순간이 온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지금 민주당 내부는 다 쪼개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예를 음, 들면 이제 정청래 같은 사람도 사실 거기 당에서 굉장히 그 비주류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주류들이 지금 친명의 그 정서라는 것이, 아, 정말 맨날 구박대기 서름 음, 당하다가 이제 음, 이재명으로 한번 우리도 좀 기표고 살아보자, 그런 정서가 팽배하기 때문에 네, 그 병리평을 포기하기가 저는 어렵지 않을까. 그게 완전히 큰 분란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감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위축이 된 것 같거든요. 이제 예, 그 사법 그 리스크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그리고 예전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재명을 뭐 지키자? 총선을 이기든 지든 간에 그런 뭐 조국 같은 상태의 그런 신드롬이나 장애 동원력도 없고, 이재명 자체가 그런 스타성이 없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그 자기의 찐 친명 그 라인들을 뭐 한총련 세력이든 해가지고 그거를 포기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래서 네, 이게 병리평 자체가 큰 이제 불씨가 될 거고, 음, 연동형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은 더 골치가 아프죠. 그거 연동형으로 가면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예, 지금 지지율의 구도가 이제 비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뭐 야당을,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뭐 야당을 찍겠다. 그게 지금 이주의 명이 흡수하는 게 약하니까 지금 신당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연동형으로 간다라는 거는 어쨌든 비명들하고 사실은 뭐 연대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위축되는 거죠.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자기는 버려진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연동형을 하기에는 또 그렇고, 근데 지금 또 여러 가지로 겁이 나니까 결단은 못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주당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그럼 제가 방송을 네, 마치기 전에 우리 저 신 교수님 그 해석 저도 뭐 저 동의를 많이 합니다. 같은 생각인데요.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네, 김부겸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얘기만 하고 이번 방송은 이제 3화는 끝나기로 하고요. 제가 네,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오마이뉴스가 대표적인 좌파 언론이잖아요. 네, 네.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다는 점도 보면 오마이뉴스가 이제 이 반명을 선언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게, 이재명 자체가 굉장히 언론이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경호라고 하잖아요. 한경호가 다 이재명한테 좀 적대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그래서 더더욱 개딸만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김부겸 총리가 얘기한 걸 보면 자꾸 이런저런 핑계 대고 그러면서 이제 병리풍으로 들어가면 역풍을 아주 크게 맞는다. 그렇게 쉽게 그쵸. 생각하지 네. 말아라. 예? 그쵸. 예. 자꾸 이렇게 위성정당 우습게 보서 만들었다가는 국민 반발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제3지대 지지도가 이제 생각보다 센데 그것은 이제 기존 정당들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 때문인데, 예. 자꾸 그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다 보면 이제 큰일 난다. 예, 이런 지금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만약에 병리평 회의를 선언할 경우에는 후폭풍이 굉장히 셀 건데 그거를 감사하면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총선 국면에서는 범죄야, 범진보 쪽에서 완전히 이재명이를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이준석의 신당 발언권이 좀 세긴 세지만 지금 민주당 쪽 제3지대도 지지대를 점점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안고 가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네네. 야당표 분산이 되면 결국은 이재명이 쫄딱 망한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네, 있네요. 그것도 그렇고 이재명이 어쨌든 이현주한테 뭔가 그 러브콜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몰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렇죠. 지금 거기 뭐 현역들만 해도 180명이어가지고 서로 막 그 내부에서 난린데, 오죽 자기의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반문을 했던 이현주한테까지 그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종이가 요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항상 주장이 네, 네, 이재명의 판이 18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네, 리스크 갖고는 잡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론을 좌우에서 협동을 해서
이재명이는 완전히 이재명의 민주당은 고립시켜갖고 완전히 고립 압박 그렇게 해서 고사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예 그런 네네.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네, 거기서도 뭐 자기들이 공천 받으려고 개딸한테 그러는 거지. 어차피 그 공천 안 받는 그 언론들은 이기는 쪽으로 가려는 그 여론이 있잖아요. 한경우도 그렇죠. 자기들이 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많이 고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도 계속 네, 정체 상황을 나오고 있고 피습 사건에서도 하나의 그 동정론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고맙고요. 바로 이어서 사화 한번 진행하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